며칠 전 경남에서 아주 야만적이고 미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김정은을 찬양하고 북한 독재 정권을 주장하며 동시에 반미 활동에 아주 열을 올리는 대학생 단체죠. 이 대진연이 경남 창원에 있는 마산박물관에서 벌인 짓입니다. 부지 내의 전시물을 훼손하고 파괴한 건데요. 이 전시물은 일제시대 당시 조선 5대 총독과 당시 마산시장의 글씨가 새겨진 돌이었습니다. 산명수청, 산수가 맑고 깨끗해 경치가 좋다. 수덕무광, 물의 덕은 커서 끝이 없다. 마산박물관 부지에 있었던 옛 추산정수장을 기리기 위해 이에 대한 좋은 의미의 글귀를 새겼던 전시물이었죠. 대진연 회원들은 이 박물관에 들이닥쳐 전시물에 새빨간 라카칠을 하고 일명 오한마라 불리는 대형망치를 휘둘렀습니다. 그들은 이 장면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외쳤습니다. 일제 잔재를 청산하라. 박물관에 있는 문화재가 일제 잔재라며 이런 파괴 행위를 한 겁니다. 무려 2024년에 홍위병들이나 저질렀을 법한 무식한 짓거리를 자랑스럽게 저지른 대학생들. 참 유감스러운 점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야만적이고 미개한 일이 꾸준히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논의에 앞서 먼저 상식 차원에서 중국의 문화대혁명에 대해 잠깐 짚고 가죠. 마오쩌둥은 1966년부터 약 10년간 문화대혁명이라는 운동을 벌입니다. 낡은 사상, 낡은 문화, 낡은 관습 등을 청산해 진정한 사회주의 문화를 만들자는 거였죠. 말은 거창했지만 문화대혁명의 실상은 자국 문화를 자국민의 손으로 멸절시키려고 한 세계적으로도 전례 없는 파괴와 야만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를 주도한 게 그 악명 높은 홍위병인데요. 마오쩌둥을 위해 학생운동 등 여러 활동을 벌인 학생전위대였습니다. 광장의 광기에 취한 철없는 청년들, 그 홍위병의 손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혁명의 적으로 낙인 찍혀 죽어갔습니다. 홍위병이 제거한 건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수많은 문화재를 파괴했죠. 마오쩌둥에 대한 충성 경쟁을 벌이며 사구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저지른 짓이었습니다. 사구란 오래된 관습, 문화, 습관, 사상을 말하는데 중국의 전통 문화재들이 이를 상징한다며 죄다 불태우고 파괴한 겁니다. 개인의 족보, 그림, 서적, 녹음 기록, 종교물품 등은 물론이거니와 국보급 문화재도 전부 없애버렸죠. 당시 베이징 일대 약 7천여 개의 문화재 중 5천여 개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공자의 무덤과 관우의 무덤도 이때 파괴되었죠. 도서관의 3분의 1이 사라졌고 700만 권의 책이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불상 같은 종교장식물부터 도자기 같은 예술품에 이르기까지 생필품을 제외한 모든 문화재들이 봉건시대의 잔재라며 청산 대상이 되었고, 이런 걸 소유한 개인은 봉건 사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의미했으므로 홍위병에게 끌려가 곤혹을 치러야 했습니다. 당대 지식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오늘날 지식인들은 이 문화대혁명 때 벌어진 문화유산의 파괴가 인류 문화와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명분으로 인류가 쌓아올린 유산을 불태우는 짓은 공산당이 저지른 짓 중에서도 가장 야만적이고 미개한 짓으로 비판받고 있죠. 너무나 비극적인 사실이지만 이런 문화적 야만은 오늘날 현대 대한민국에서 구태의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일이라는 정치를 명분으로요. 며칠 전 대진연이 저지른 짓은 그 반복일 뿐입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은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이벤트였습니다. 1926년 당대 최고의 기술을 동원해 지어진 조선총독부 청사. 독일인 건축가 게오르크 데 랄렌테의 작품으로 일본인 건축가들에 의해 완성됐습니다. 이 건물은 당시 동아시아 최대의 근대식 건축물로 네오 바로크 스타일로 중앙에 큰 돔을 세운 외관은 그 장대한 모습으로 세계 건축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이 건물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새겨진 장소였습니다. 일제시대 관련 역사를 빼고 보더라도 1945년 9월 9일 바로 이 건물에서 일제 조선 총독이 미군에게 항복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미군 전기식이 주한미군의 군정청으로 사용되며 캐피톨 홀이라고 불렸죠. 1948년 건국 당시 바로 이 건물에서 재헌국회가 개헌되었습니다. 헌법 공포식, 초대 대통령 취임식, 정부 수립식이 거행됐고 이름은 중앙청으로 바뀌었습니다.
6.25 전쟁 때 북계에 의해 폐허가 됐지만 훗날 박정희 정권에 의해 복구되어 1983년까지 약 20여 년간 정부 청사로 사용됩니다. 이후 전두환 대통령은 1986년 오랫동안 정치의 중심이었던 이 중앙청을 문화의 중심으로 바꾸자며 국립중앙박물관을 이 건물에 개관합니다. 비록 일제에 의해 지어졌지만 일제에 의해 사용된 건 19년, 이후 개조, 복구, 변형을 거치며 이 건물은 50여 년간 대한민국 역사 한복판에서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됐습니다. 정치의 중심으로서 건국, 전쟁, 산업화, 민주화를 모두 거친 의미 있는 문화재였죠. 그런데 김영삼 정부는 이 건물의 철거를 결정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민족의 자존심과 민족 정기의 회복을 위해 조선 총독부 건물을 가능한 조속히 해체해야 한다고 선언하더니 이를 밀어붙였습니다. 물론 이를 강력 비판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건축계, 미술계, 지식인 등이 목소리를 냈죠. 애국주의, 반일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정치 논리로 건축미는 물론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이 건축물을 파괴하는 건 문화적 야만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살아 숨쉬는 역사적 공공건물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파괴하겠다고 결정하는 건 말도 안 되는 반민주적 작태라는 비판도 나왔죠. 돈 문제도 있었습니다. 철거 자체에도 적지 않은 돈이 드는데 수천억을 들여 새 박물관까지 지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 여론은 김영삼 대통령이 주도하는 건물 철거 결정에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표방하는 가치가 반일이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김영삼이 이런 일을 벌인 배경에 지지율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고 최초의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했던 상황,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하고자 반일 이벤트로 지지율을 높이려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반일 퍼포먼스란 정치적으로 유용한 도구입니다. 오늘날까지도요. 그렇게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은 광복 50주년 행사의 핵심으로 구조선 총독부 건물 철거 이벤트를 벌입니다. 수만 명의 군중을 모아놓고 조선 총독부 건물의 첨탑을 자르며 폭죽과 불꽃을 터뜨렸죠. 군중들은 환호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반일을 명분으로 벌어진 대한민국 현대사의 수많은 사건 중 가장 근원적이고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민족의 자존심과 민족 정기를 회복하기 위해 구조선 총독부 건물을 파괴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이요? 우리의 역사가 새겨진 문화재를 파괴하는 게 그게 자존심입니까? 아니죠. 그건 자존감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건국부터 6.25 전쟁, 산업화, 민주화에 이르는 그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한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 있던 건물을 보존하고 후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고작 일제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자존감이 얼마나 떨어지길래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일제가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파괴해야 하는 겁니까? 그런 야만적이고 미개한 짓을 해야만 회복되는 게 민족의 자존심이고 민족 정기라면 그딴 것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짓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당시 구조선 총독부 건물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화재들이 일제 잔재물이라며 철거됐습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도 이런 기조는 이어졌죠. 민족문제연구소 같은 반일에 미쳐있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에 존재하던 수많은 문화재들이 파괴되고 철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제 잔재를 철거했다며 축하했죠. 문화대혁명 시기 홍위병들이나 저지르던 짓을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비극적인 부분입니다. 유네스코는 기록하고 교육해야 하는 중요한 역사를 담은 문화유산들을 찾아서 보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유네스코 문화유산 중 말라카냥 궁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현재 필리핀의 대통령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필리핀 식민 지배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스페인 귀족의 대저택으로 시작해서 이후 스페인 총독의 관저로 사용되었고 미국 총독의 관저로 사용되었죠. 필리핀 근현대사가 살아 숨쉬는 역사의 현장으로 현재 필리핀 대통령이 기거하고 있고 일반인들이 교육 목적으로 관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김영삼 정부의 건물 철거 이벤트를 떠올리면 낯이 뜨거워지는 이유입니다. 이 말고도 유네스코는 소위 부정적인 역사를 담고 있는 수많은 문화유산을 지정했습니다. 식민 피해와 관련된 문화재는 물론 노예 무역 역사, 전쟁 관련 역사, 강제 수용소와 학살에 관한 역사 등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과 역사적 비극에 대해서 후대에게 경고를 전하는 그런 교육적 장소라는 차원에서 이런 문화재들을 설정한 겁니다. 역사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에서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바로 우리 조상이 살아간 기억이자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는 단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후대 인류를 위해서라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순간에 편협하고 유치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런 문화재를 파괴하는 게 얼마나 무책임하고 또 이기적인 일입니까? 이는 우리 스스로 선대의 유산을 파괴하는 만행이자 그들의 기억과 삶을 부정하는 짓이요, 현실 부정을 통해 정신승리나 하려는 유치한 행동입니다. 반의를 외치며 일제잔재를 청산하겠다며 이런 파괴 행위를 일삼는 작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야만적이고 미개한 행위가 애국의 이름으로 칭송받는 한 대한민국은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우원재였습니다.